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값 안정을 어렵게 한 4가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공급 시스템의 부실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자,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주택이 필요한 가구 수 대비 전국에 집이 몇 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양적인 주택 수는 부족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사실 모르고 그냥 절대적인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질적인 주택,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전국의 주택수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약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 중에 2채 중에 1채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외에 아파트보다 훨씬 더 양질의 주택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치안이라든지 편의성이 높은 아파트를 원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차가 있고 또 아반떼급 차가 있고 그랜저가 있다. 그러면 차량의 숫자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남아 도는데, 실제로 이 경차를 타야 될 사람이 아반떼, 그리고 아반떼 정도를 타야 될 사람이 자꾸 그랜저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소수맛소,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죠. 이게 재테크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낮을 때는 경차를 타다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인제 쪼끔 그 위에 상위차를 타다가 소득이 더 높아지면 가장 타고 싶어 하는 차를 탄다.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그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 시장에서도 이 소수맛소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집을 빌려 쓰는 문제,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 6억을 돌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매가 중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것을 우리가 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전세가를 사용가치 그리고 갭을 투자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시차를 두고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용가치인 전세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사실 집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는 주택 수로는. 그런데 6억 2,500만 원짜리 전세가를 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전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1억 2,500만 원만 있어도 6억 2,500만 원의 전세를 살 수가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도한 금융의 힘인 거죠. 과도한 금융의 힘. 그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내가 2억 3억 밖에 돈이 없다 그러면 2억 3억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2억 3억 가지고 전셋집을 구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어느 정도 시드 머니가 모이면 그다음에 인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전세로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이죠.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너무 사실 과하게 금융의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전세인 경우는 전세금의 80% 까지 대출을 해 주고 최대 5 억까지 대출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소득만 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 1억 2,500만 원만 1억 2,500만 원만 있어도 이자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낸다라고 생각하고 월세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전세 6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 이상의 아파트의 전세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의 전세가를 밀어올리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 결국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매매가로 전이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인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쪼끔 이것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DSR도 적용이 안 되고 전세금의 80% 까지 대출해 주고 금액도 최대 5 억까지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과도한 금융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100% 그런 거냐? 그러면 정책만 제대로 돌려 놓으면 부동산 가격은 막 하락하고 안정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켰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정부 정책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 상황의 문제죠. 경제 상황의 문제도 정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불경기, 한마디로 저성장, 이런 것들은 돈이 더 이상 투자 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장을 짓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택 시장으로 돈을 쏠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불경기라고 하는 경제적 상황에 기초한 거죠. 자, 그런데 현 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는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에 100%가 다 정부 잘못은 아니지만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현 정부 들어와서 시장의 효율성, 그러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을 했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원활하게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대차 3 법인데, 보도에 의하면 임대차 3 법이 이제 1 년여를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데 주범의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다 잠겨 버리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에 10건 중에 8 건은 갱신이 되었고, 결국은 이게 이제 향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작동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강제로 가격을 못 올리게 했으니까. 임대차 3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여기서 전월세 신고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나름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시장 자율 기능을 저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집이라는 것은 누가 지어서 새로 만들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나와야 되고 매매 시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은 매물이 잠긴다는 거예요. 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이 굉장히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 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뭐 사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뭐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거래가 활성화되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가격이 무조건 오르나요?
과거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시장 효율성이 뭐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거래가 많이 잦아지고 편안해지면 오른다 쪽에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주식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거래가 매우 활성화돼 있죠. 언제든지 시장이 평일날 열리고 내가 언제든지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 주식 시장이 오르기만 합니까? 떨어질 땐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질 건 떨어지고 올라갈 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의 주택 시장에 이렇게 거래를 방해하는 장벽들이 많으면 떨어질 거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뭐 올라야 될 게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와 같이 시장 자율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택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유세와 양도세인데요. 얼마 전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좀 개정하는 법안을 정부 여당이 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종부세의 그 대상자를 좀 줄이고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되레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5-6억 6-7억 정도 되는 저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모양새. 뭐 보유세는 당연히 강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 내 집 한 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도 조금 완화해 주고 또 보유세도 좀 뭐 완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덜 증가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 정부가 지금 뭘 했냐면은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고 보유세도 강화가 된다. 물론 보유세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6-7억 정도 되는 아파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서울의 아파트 10억, 조금 비싸다 그러면 15억 이상인데 1가구 1주택자마저도 되레 세금을 늘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되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거래를 방해하는 또 다른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언제든지 주식을 팔 수 있는 이런 편안한 거래 활성화의 시장을 만들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오히려 기능이 작동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진출입이 자유롭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건 물론 올라가겠지만 떨어져야 될 거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20억, 30억 이런 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는 뭐 3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그거는 뭐 솔직히, 예,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 정말 10억 미만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아파트가 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어야 무주택자들이 새롭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 자체의 거래를 이렇게 막아 놓으면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40억, 50억 되는 거는 그거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20억, 30억을 사든 40억을 사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시장이고,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좀 시장 효율성이 작동이 되면서 떨어질 건 좀 떨어질 상황이 되면 좀 떨어져 주기도 하고, 오를 땐 또 올라야 되겠지만, 이런 작동이 지금 시장에서 전혀 안 되고 무조건 위에 올라가는 거 따라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주택을 증여합니다. 여러분, 그 증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증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를 했는데, 뭐 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대부분 다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이 더 많겠지만, 다주택자 사실 이제 이것도 엄밀히 따져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뭐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여러 채 내 재산을 사유 재산을 늘렸다라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매우 좁고 토지 주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어떤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약간의 중과세를 함으로써 좀 불이익을 좀 주겠다.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에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자 그러려면 이 시장이 이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와야 되죠.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대물림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취득세, 다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살 때의 세금,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세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의 세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매도 공급을 시장에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꼼꼼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살 때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정부 아닙니까? 한 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뭐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높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존버. 그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정책을 슈팅을 했을 때 작용은 이쪽으로 뭔가 작용을 하려고 하지만 이 반작용이 그동안에 훨씬 컸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 억제 이러면 수요가 죽을 줄 알았는데 반작용으로 수요가 자극돼서 오히려 수요가 더 폭발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확대해야 됩니다. 시장의 효율성. 자, 시장의 효율성을 확대하면 반작용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죠. 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 효율성이 높아져야 된다. 자, 이 시장 효율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하방 경지성을 낮추고 시장 효율성을 높여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뭐 비싸질 아파트 뭐 그게 뭐 100억을 가든 200억을 가든 뭐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들만의 리그에 올라가는 가격에 왜 모든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다 가격이 링크에이지가 되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하방 경직성이 없잖아요. 오를 때는 뭐 무섭게 오르지만 떨어질 땐 또 곤두박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거래가 자유로워서 그렇다. 진출입이 자유로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 부동산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저금리, 저성장 이런 불경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둔화될 수도 있어야 되는 시장이 되어야만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이지,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어떤 시장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도 나도 다 매물이 잠기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가구 1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강화는 사람들의 이사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뺏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가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내고 새로 사야 될 집에 취득세를 낼 걸 생각하면 이사를 못 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월세 시장에 집을 내놓질 않죠. 이렇게 모든 매물,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모든 매물을 싹 다 잠기도록 하는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 4가지 말씀드렸죠. 이 4가지를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는 한은 아파트 시장의 가격 안정은 요원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동공부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